최초의 철학자는 최고의 투자자였다. 인문학을 배워서 리딩으로 경쟁하고 승리하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승자가 되는 법은 그 책을 많이 읽어서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했나,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적극을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미국의 금융인이다. 조지 소로스. 철학자가 되고 싶은 가를 위드는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은밀하게 선정한 고전 가드 책장을 선물했다. 이로 인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사랑하는, 또 책을 읽는 행위는 멋진 선물 그룹을 푸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독서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자 아이는 저절로 척결되게 되었다. 하지만 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상 공부하면 행복한 천재 인문고전 독서에 답이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 결함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통해서 천재의 번열에 올라선 읽어야 하는데, 아이가 인문고전의 눈길, 아이가 인문고전에 한 권 통독할 때보다 선물을 하거나 파티를 열어줘라. 통독을 시킬 정독은 통독보다 10배는 어렵다. 당연히 통독의 10배 이상의 동기부여, 칭찬, 보상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자가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열정과 기쁨에 사로잡혀 매일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온다. 정독을 시킬 때의 이 열정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라는 것이다. 두뇌의 변화는 다름 아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반드시 밑줄을 긋게 하라. 필사를 위해서다. 통독하라, 정독하라, 필사하라. 인문고전. 어떤 부모들은 초, 중, 고생 눈높이에 맞게 쓰인 인문고전이나 인문고전을 재미있게 풀어쓴 만화책 등을 읽히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책이 읽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독서는 아니다. 이지성의 인문고전 독서는 두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변화는 단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하루 혹은 일주일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어려운 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자신보다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높은 사고 능력을 가진 천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원전을 읽게 한다. 원전을. 고등학교.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마키아벨리 사회, 세익스피어, 괴테, 자본론, 꿈의 해석 등의 원서로 결과는 놀랍다. 이혜명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5회 응시한 전국 논술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3회 수상했고 2회 입상. 심사위원들의 평은 마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들 정학연의 가문을 접한 선비들의 평을 연상케 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라고 했네요. 논술을 위한 인문고전 독서는 하지 마라.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공부의 정석을 깨뜨린 한 선비가 있었다. 그의 아들에게 적집게 선생님으로 주지도 않았고 여러 책을 짜집게 한 교재를 공부하게 하지도 않았고 기출 문제집을 외우게 하지도 않았다. 논술을 위한 인문고전을 하지 마라. 그는 달랐다. 아이들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더 나아가서 삼각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왜 하필 삼각형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삼각형의 넓이를 왜 구해야 하는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알고 싶어 했다. 심지어는 삼각형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인간의 생활은 물론이고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늘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지식의 근원을 파헤치고자 하는 왜라는 질문으로 채워진 수업을 몇 번 겪고 나자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이상하게도 문제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좋았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열심히 놀았다. 이래서 이 교실은 운동장에서 3, 4교실은 근처 공원에서 또 5, 6시에는 만화 영화를 본 날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기였다. 이렇게 며칠 놀고 나니 아이들이 불안하기 시작했다. 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도 가끔씩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문제아들도 같은 목소리였다. 이 이원지를 통해서 전달될 정도였다. 나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공부는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시작했다. 아이들이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더 나아가서 삼각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그는 왜 하필 삼각형을 만들 생각했는지, 삼각형의 넓이를 왜 구해야 하는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알고 싶어 했다. 심지어는 삼각형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인간의 실생활은 물론이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아이들을 학교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도서관의 책들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끔 했다. 늘 그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근원을 파헤치고자 하는데 왜? 라는 질문으로 채워진 수업을 몇 번 겪고 나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고전 독서, 물론 대학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철학 고전을 초등학교 교육과 공부와도 담을 쌓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철학 고전을 읽으면서 돈이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학 고전만큼은 반드시 읽히고 싶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자 고맙게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업시간에 일어났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업시간에 왜?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이 왜? 라고 묻기 시작했고 그것도 집요하게 아니 탐욕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이들은 마치 지식의 끝을 보려고 하는 광적인 학사처럼 굴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오늘부터 철학 고전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 이유를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감히 주장하고 싶다. 만일 철학 고전 독서 교육이 제대로 정착하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고 천재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낼 것이라고. 철학 고전을 한 페이지 이상 나는 약 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숱한 영재들을 만났다. 약 5년 동안에 명문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정도로 대단한 학교였는데 책이 왜 이게 나오나? 인문고전 발로 리딩으로 리딩하라. 다시 나오네. 배움의 세계로 리딩으로 리딩하라. 카를 비트의 이야기. 하버드 교수도 열광한 카를 비트식 다른 교육. 이제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학교에서 그랬던 어떤 걸 배우고도 돈이와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리드의 교육은 팔로워의 교육, 지식을 넘어 지혜를 만드는 힘.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너선 에즈워즈의 강언을 5대에 걸쳐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조사한 것인데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를 선정했다. 조너선 에즈워즈와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지역에 살았으며 성경을 지표로 삼고 지적으로 인문 그런 전통을 후손이 물려준 에즈워즈와 달리 슐츠는 결론을 내자 인문 고전 독서는 나라와 가문과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 나라와 가문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인문 고전을 표기를 권한다. 천년이 넘은 지혜와 산성을 두뇌에게 실컷 먹이를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 자신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당신 가문의 인문 고전 독서의 전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법조인 130명, 전과자 96명, 영적 의로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고 지적으로 인문고전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에 물려준 에즈워즈와 달리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인문고전 독서에 문외한인 전통을 물려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법조인 130명과 전과자 96명이 나오는 논술을 위한 인문고전 독서는 하지 마라. 논술을 위한 인문고전.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공부의 정석을 깨뜨린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아들에게 적직게 선생님을 붙여주지도 않았고 여러 책을 짜집게 한 교재를 공부하게 하지도 않았고 가출 문제집을 외우게 하지도 않았다. 기출문제를 그냥 3, 4번에 포기하고 많은 총 30건으로 구성된 좌정 같은 경우 11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철저한 인문 고전 독서로 두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위해 네덜란드로 번역된 서양 학문인 난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영학을 공부한 뒤에 메이지 여신의 소상적인 토지를 닦았다라고. 메이지 여신의 번역가 일본의 근대에 따르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정신적인 제자들이 세운 메이지 정권은 태정관, 원로원, 자원, 대장성, 문부성, 육군성, 사법성 같은 권력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서양 인문고전을 번역했다고? 그렇군요. 중국이 지난 2000년 동안의 동아시아 최대 강국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였다는 사실과 겹쳐지는 것은 그만큼 인문학이 인문고전 독서를 업으로 삼았던 사대부들이 지배층이었던 중국 및 한국과 달리 비록 유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검술을 연마하는 것이 업이었던 무서들이 지배층이었던 일본은 대대로 중국과 한국에 머리를 조아려가며 문물을 수입해 갔다. 중국과 한국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은 참으로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랬지만은 그 기술력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등을 원서를 읽고 고등학교 때 플라톤의 국가, 정치학, 군주론 이런 것을 읽고 결과는 놀랍다. 이혜명 교수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오해응시한 이렇게 교수의 아들이 출중한 아이들은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해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지성 작가도 아이들이 교육을 해나갔다. 고대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고전을 깊이 사랑한 국가는 로마였다. 물론 여느 시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고전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귀족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국력 신장을 위한 일본의 독서 프로젝트는 제1고교 학생들은 3년 동안에 매주 10시간 이상 외국어 수업을 들었다. 라틴어가 필수 등등등등. 자,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가장 철학 고전, 대학 교수를 더 어려워하는 철학 고전을 초등학교 공부와도 담을 쌓은 아이들이 가르치려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철학 고전을 읽으면서 두뇌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학 고전만큼은 반드시 읽히고 싶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자 고맙게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업 시간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업 시간에 왜?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 왜? 라고 묻기 시작했고 그도 집요하게 아니 탐욕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왜? 이웃의 인종 발전을 위한 국가협의를 세운 흑인 지식인 듀보이스는 미국 인종주의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론에 반대하여 이렇게 투쟁했다. 황영일 교수가 정리한 듀보이스의 지식 교정 가운데 일부를 옮겨보면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미래의 지도자는 지식 중심으로 교육되고 배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교육을 버리라니 이는 우리의 운명을 백인들이 맡기고 그들이 사슬에 묶여서 마냥 끌려만 다니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듀보이스의 절기를 접하고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 한 개 얹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듀보이스의 절기가 곧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이상하게도 문제로 걸리는 아이들이 좋았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초강대국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
수버렸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그리스인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남에게 인식시키려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 고전 독서가 일으킨 물음표 혁명은 라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에게 금지된 것, 지식교육을 윌리엄 듀보이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지. 자, 두뇌의 수준은 그가 읽은 책의 수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두뇌의 수준은 그렇군요. 리듬으로 경쟁하고 승부를 내어라. 앤서니 라빈스의 이야기, 내 인생을 바꾸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라는 것을 행복한 천재 인문 고전 독서에 답이 있다. 너부터 수업은 늘 가정구라로 끝났다. 나에게는 실망한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댔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맞서서 나를 감싸 나는 두 분 사이에서 울기만 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도 결함이 있다. 아이가 인문고전에 눈길을 감주어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주어라. 아이가 인문고전을 한 권 통독할 때마다 선물하거나 파티를 열어주어라. 통독을 시킬 때 유효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독이 안 된다. 정독은 통독보다 10배는 어렵다. 당연히 통독의 10배 이상 동기부여, 칭찬, 보상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자가 아이를 의식하지 않고 열정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매일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온다. 정독을 시킬 때 이 열정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라는 것이다. 두뇌의 변화는 다름 아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반드시 밑줄을 긋게 해라. 필사를 위해서다. 밑줄을 긋게 해라.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문고전 독서 교육에도 결함이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20대의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았다. 학교의 사회보적응증, 윌리엄 제임스 사이티스는 자폐증, 신경제약. 나는 밀 위너가 실패 요인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자,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실시해보고 통독하게 하고 정독하게 하고 필사하게 해라. 자신만의 의견을 갖게 해라. 인문고전 연구와 토론시켜라. 이렇게 했군요. 어떤 부모들은 초중고생의 눈높이에 맞게 쓰인 인문고전이나 인문고전을 재밌게 풀어 쓴 만화책 등을 읽히는 게 어떠냐고?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만화를 통해서. 이 책의 부록일에서 제시하는 이 얘기에서 따라서 책을 읽어보라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천재적인 두뇌로 바뀐다. 인문 고전 독서는 두뇌에 특별한 기쁨을 가져준다. 물론 처음에는 고되지만은, 그래서 뻔한 꿈밖에 꿀 줄 모르고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두뇌가 인문 고전 저들처럼 혁명적으로 그렇게 바뀐다. 두뇌가 인문 고전 독서의 힘이다. 나라의 근간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카고 대학이 최고의 노벨상을 만들어냈다.